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엉터리 결산서를 제출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감사위원회에 관계부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3선 불출마 선언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서를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년 임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보건소장의 백신 접종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된 보건소장의 거취는 충남도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수협입판장에 수산물 운반 사업자를 협박해 1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충남 지역 폭력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충남도를 상대로 회계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가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집행부를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정례회 기간을 사흘 더 연장하는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회계 결산 자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회기를 늘린 겁니다. 이번 논란은 한 해 동안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결산심사 현장 곳곳에서 빚어졌습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선 세출 부분이 세입에 잘못 들어가 예산 차이가 1조 원이나 났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엔 80쪽에 이르는 보조금 증빙 자료가 빠진 채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자료 오류와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자 의원들은 결국 결산안을 다시 받아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의안 제출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르지 않고서는 의원님들의 직접 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입니다. 공무 수행에 있어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선출직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직무유기가 다름없습니다. 엉터리 결산서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4년 전엔 672억 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결산서에 누락됐고 2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의원들은 결산 자료 작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결산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선 관련 공직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도의회와 도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양 지사의 대선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과 연관짓는 질문에 대해선 김 의장과 양 지사 모두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3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년 임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홍장 당진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도 사퇴서를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약속한 대로 내년 임기까지 마치고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발표한 이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추측에 공식 입장을 전한 겁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해 행동할 위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대 분야에 100대 공약을 했는데요. 이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민선 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당에 몸담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우려와 또 염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인으로서 특정 후보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차기 당진시장 후보로 지역사회에선 10명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속가능 발전, 탄소 중립 등 김 시장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은 후보자 검증과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면 그 다음 시장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저는 마무리할 때까지 선거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총회와 마을자치 전면 시행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 보건소장의 백신 접종 특혜 논란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사과했습니다. 김 시장은 30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장은 지난달 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됐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업무는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운반 사업자를 협박해 사업권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태안수협 위판장의 수산물 운반 사업자인 A씨를 협박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빼앗은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 일당 중 일부는 충남 지역 폭력 조직 소속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A씨를 여러 차례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협 측은 A씨가 B씨에게 양도한 사업권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산시 김윤규 축산과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예, 먼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산시가 6월 26일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서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69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완공해 충남도 내 최초로 직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100마리 수용 규모의 유기견 보호실과 기본 검진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유기견 입양을 위한 대기실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용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포획, 보호관리, 입양, 처리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외부에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인 반려견 놀이터가 174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곳에는 반려견 놀이기구인 트와짓, 메비우스, 슬로프와 굴을 통과하는 형태의 슈틀라인, 하인벤치 등 다양한 놀이
훈련시설이 구비되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공간도 분리했으며 대형 파라솔과 벤치도 설치해 동반인이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고 단 질병이 있거나 맹견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센터가 앞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추후 센터 관련해서 운영 계획도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에서는 동물보호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시설 보강 등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즐기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올바른 반려문화가 뿌리내리고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김윤규 축산과장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이르면 10월경 출범할 전망인데요.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시정의 주요 과제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창모 기획예산 담당관은 가칭 서산 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양시군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가진 도시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분암호 역간척 등 협력이 절실한 현안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태안군과 충남연구원 그리고 민간 영역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이를 공동 추진할 방침인데요. 충청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충남 민항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시군은 지난해 8월 1차 회의를 통해 구성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11월에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충남연구원 참여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에는 협의체 역할 조직 및 구성협력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시군은 7월 중에 실무협의를 진행해 참여 범위와 조직 구성, 협력 사업 등을 발굴한 뒤 10월 이후에는 협약을 체결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광역권 주요 현안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의 입장에서도 국도 38호선 연장을 통한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등 양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협의체 구성 시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매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아파트값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네, 경실련은 지금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른 곳은 더 오르고 또 오르지 않은 곳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7월 1일 오후 5시 채널 25번에서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